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또 새로운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기죄를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뭐 이런 얘기들을 본 판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소송 비용액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판례는 이런 걸 겁니다. 소송 비용액을 다 받아놓고도 안 받은 척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소송 비용액을 받으려고 한 그런 사건에서, 자, 이때 이 판사가 아니 선생님, 이거 소송 비용액은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취하하시죠? 라고 해서 취하를 했다라고 할 때 이게 사기죄의 미수냐 아니면 불능범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소송 비용? 이거는 불능범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판례로 바꾸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판례는요,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하고 소송 사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기죄에서요, 우리가 보다 보면 소송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송사기란 삼각사기의 대표주자죠. 삼각사기가 뭡니까?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따로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삼각사기라고 하고요. 이 소송사기가 그 중에 대표주자인 이유는 법원을 속이면 그 법원이 피고로 지정된 혹은 뭐 원고인 그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원이 피기망자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건을 소송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송사기에는요, 정말 수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소송 비용에 관한 판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건이죠. 이따가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대략 어떻느냐, 소송 비용액을 다 받아냈는데 받아내놓고도 자기가 소송 비용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별도의 본안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소송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판결이 나올 때요, 민사 판결 기준으로 판결이 나올 때 판결, 주문, 뭐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게 이제 주문의 첫 번째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했던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지금 다 인용받은 거거든요, 이 판결에서. 자, 그랬던 얘기는 뭐예요? 원고가 처음부터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송을 통해서 괜히 항쟁을 했다는 거죠. 개겼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발생된 소송 비용은 누구의 손해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피고의 손해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고 피고가 괜히 개겨가지고 소송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피고의 탓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나오는 이 주문의 하나의 문장, 이게 이제 소송 비용 재판 부분인데요. 별도로 이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 이 판결문의 주문상에 여기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만 판사가 딱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소송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지금 몰라요. 소송이 이 판결을 통해서 끝났으니까
이 뒤에 우리가 소송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소송 비용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과정.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게 되고 그 확정 신청을 받은 법원 사무관은 확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소송 비용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게 돼요. 이 여러 가지 소송 비용들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인지대, 소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소가에 따른 인지를 물리는 비용이고요. 또 여기에 송달료, 송달을 하는데 실제 들어간 돈 이런 것들을 또 소송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제일 큰데요.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소송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변호사 비용 같은 거는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이 사건마다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뭐 수억을 썼으면 수억을 다 물어줘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요, 대법원 규칙이 있어요. 이 대법원 규칙에서 변호사 보수 중에 얼마만큼이 소송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송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결정에 반영시켜서 요 결정을 통해 우리가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부담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절차가.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 재판은, 이 사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 조합의 사무를 이제 감독하고 있는 분이겠죠. 이 조합이 당한 가처분 사건 2건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식으로 이 소송 비용 재판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조합은 위 가처분 사건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도 없었는데 이 피고인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내면서요, 소송 비용액 계산서에다가 변호사 비용을 각 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했어요. 이거를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출한 적도 없는 비용을 내놓아라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니까 피신청인, 소송에, 본안 소송에서 진 저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아놓고 무슨 변호사 비용이냐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 이거 뭐지? 이거 안 되는 거네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자, 그럼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할 때 이렇게 기재한 것, 이것이 사기의 실행 착수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청구했는데요,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자기는 사기칠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했고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자,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야. 소송 비용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확정 결정이라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못 받아올 걸 받아내는 그런 사기죄, 소송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법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한 법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 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 중에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넣었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 선임 계약서 같은 거를 첨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돈이 지출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넣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에 뭐가 필요하대요? 이 신청은 비용 주세요 라고 하는 주장인 거고요. 여기에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 근거로서 저 위에 있는 비용 소명 자료를 여기다가 첨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의 얘기는 뭡니까? 주장만 있다고 하면 이거를 막바로 사기죄라고 얘기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여기에 이유가 나와요. 소송 비용 중에서 두 가지 형태로 찢을 수 있는데 이 재판 비용하고 당사자 비용 나눠서 그 중에서도 당사자 비용, 이 사건에서는 이게 문제되고 있죠? 왜 당사자 비용이에요? 변호사 비용은 각자가 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이제 당사자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확인할 수 없는 당사자만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런 자료. 그래서 당사자 비용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뭘 소명해요? 소명 자료를 내서 이만큼 썼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만 되므로 소명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장만 해가지고는 법원에 이제 신청만 한 거지 이걸 무슨 적극적인 기망행위다라고까지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6월 27일자 선고된 판결입니다. 아직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판결과 꼭 구별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판결은 이거죠. 소송비용액을 모두 변제받고서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소송비용은 이 소송을 통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송비용액 뭐다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허위 주장으로 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라면 이거 자체를 놓고 바로 사기라고 하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왜? 비용 중에서 당사자 비용은 주장만 한 거 가지고 법원을 기망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건에 관한 OX 지문들 놓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